4번.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 우리는 이 0과 1 그리고 그 오른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좁아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여기 부분만 좀 볼게요. 어떻게 된다?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0,0이고요. 1,20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래 그려지는 그래프가 얘인데 이거를 t만큼 아래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양수 t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느낌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거기에 이제 x-1 곱하기 gx-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뭔 말이냐면 자, 얘 보세요.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gx가 ax보다는 위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면 반대가 되겠다, 그치? gx가 ax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 지나가는데 왼쪽에서는 노란 색깔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노란 색깔보다 위쪽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만족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놈이 누군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네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선생님 이거 접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준아 그렇지 않니? 근데 그렇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봐봐. 만약에 t가 좀 작은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접선을 못 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텐데 그거 기울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요 15가 나옵니다. 2분한 다음에 1 대입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었더니 기울기가 그거보다 만약에 더 가파른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접선을 그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잖아요. 그럼 요 경우에는 그냥 얘랑 얘를 이은 직선 그 평균 변화율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너무 작으면은 얘랑 얘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이 될 거고 t가 이제 충분히 커졌다. 그럼 접선을 그을 수 있게 될 거잖아. 그럼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자, 그래서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H4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H4 무슨 말이냐면은 t에다가 4를 대입해서 그때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t에다가 4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얼만큼 내려온다? 4만큼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좌표가 얼마였었냐면은 1,2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4만큼 내려오니까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1,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점이랑 원점 0,0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인데? 얼마죠? 16이죠, 그죠? 근데 16이 누구보다 더 커? 여기 기울기 15보다 더 크잖아. 그럼 이때는 그냥 뭐라고 답을 하면 돼? 그냥 16이 답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있냐면 HQ가 0이다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Q만큼 내려왔더니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얘들아 이런 모양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인정해 안 돼? 아니 여기가 2,0이 돼야 돼. 근데 내려오기 전에 2가 어디 있었냐면 내려오기 전에 2가 28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게 28만큼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28만큼 내려와야 t에다가 28을 대입을 해줘야 그때 접선 기울기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얼마다? 28이다. 그래서 답이
16 더하기 28은 44. 얘가 답이 됩니다. 왜 비어 있어? 숙제 못했지? 모르겠어. 확인했어. 이건 뭐야? 햄스터야. 숙제했니? 네. 숙제했어? 우리 막 면접 준비하고 있냐? 왜요? 더 나오시 온 거야? 수연아, 우리가 이제 주 2회 수업을 하죠. 그러면은 복습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 걸릴까? 이거를 네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 1시간 정도 소화하는 데 써. 맞아? 그럼 일주일에 2시간? 그 정도? 근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거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뭐 남는 시간은 뭐해? 그래도 한 40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일주일에? 그러니까 국어도 하고 이제 수학도 하고 그런 거. 수학이 한 10시간 정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나? 시간을 더 쓰셔야 돼요. 소화를 해야지. 찬민이 아니 찬민이 현준이는 어때? 비슷해?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수업을 소화하는 데 쓰는 시간. 영창이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일주일에? 효림이는? 그러니까 뭔가 복습이든 뭐든 간에 이 수업을 소화하는 데 쓰는 따로 쓰는 시간.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땡 하면 안 되잖아. 해야 되잖아. 좀 암울하네, 그지? 아니 시간이 없니 얘들아? 원래 학교에서 하는데 이거는 다른 거를 지금 다른 거 뭐? 다른 이미 다 했던 책을 학교에서 아무튼 뭐든 간에 평소에 그럼 안 돼. 소화를 해야지. 수업 듣고 끄덕끄덕 된 거 같구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네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고1부터 중3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 바뀌어야 돼. 하던 대로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야. 방법이 잘못됐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고 자습이 있잖아. 이게 최소 1대1, 한 1대 1.5 이 정도 비율이 돼야 돼. 자습이 더 많아야 돼요. 각각은. 근데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 넘어가는데 자습에 2-3시간 쓰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너네들은 아마 소화하는 게 되게 힘들 거라서 더 쓰면 더 썼지 덜 쓸 수는 없어. 내가 막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 수업했던 거 문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아서 너네 이거 다시 풀어가면 될 수 있냐?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웃니? 잘 생각해봐. 어? 수업이 노래라고 할 일이 있잖아. 어. 그 목요일 수업하면은 주말에 수학 어. 화요일에 하는 거랑 그럼 그거 주말에 하면 되잖아. 주말에 복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한 거는 이제 주말에 하면 되고. 근데 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 금요일에 하는 거죠. 화요일에 하는 거는 수요일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수요일 못했다? 그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 되지. 비록 주간 테스트는 못 보더라도 뭔가 너네들의 지식 소개는 남겨놔야 된다. 이지 않을까? 이제 알 때 됐잖니 얘들아. 그럼 됐으면 뭐가 문제인지. 상담을 좀 해야겠구나. 누구 먼저 할까? 오케이. 끝나고 나면 돼요.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오케이. 네, 우리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규칙이 나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해달라. 그리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냐면 am에다가 am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5개의 항들에 대해서 수열의 값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시작할지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나라면은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항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항에 있는 값을 내가 P라고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에 어떤 숫자가 올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P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케이스를 해주셔야 돼. 홀수가 P다. P가 짝수다.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줍시다. 자, P가 홀수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 항은 반드시 2분의 절대값 P 플러스 3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 P 더하기 2분의 절대값 P 플러스 3 이 녀석이 뭐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얘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냥 풀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먼저. 얘는 뭐가 되냐면 P가 3분의 11이래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항이 정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P가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됩니다.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안 돼. 얘는 P가 17이 됩니다. 근데 얘도 안 돼요. 선생님 홀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있잖아. 얘가 이렇게 풀리려면은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P가 17이 돼버리면은 이 P 플러스 3이 20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풀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죠? 얘는 P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얘는 가능하다고. 일단 홀수이기도 하고요.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음수로 만들어주기도 해. 둘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은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하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시면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얼마다? 4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는요.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겠어. 그죠? 마이너스 11. 야 그럼 끝났네. 당연히 그 다음 4일 거 아니야. 그죠? 이제 A1만 정해주면 되네. 여기를 정해주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위에 거 혹은 아래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위에 거를 선택해서는 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절대값이거든. 이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요 첫 번째 항이 반드시 4여야 됩니다. 해서 다 더해. 다 더하면은 12에다가 21을 더해주니까 34가 됩니다. 일단 확인해 주시고 다음 갑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인 P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마이너스 4P 플러스 5 이게 돼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둘이 더하겠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P 플러스 5 둘이 더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P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가 되는데 얘는 모순이야. 이 경우에는 P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얘는 가능하지. 짝수가 맞잖아. 그래서 이 얼마? 4. 이 얼마? 마이너스 11. 그 다음 얼마? 4. 야 이거 좀 쉽지 않냐? 이러면 얘 뭐게? 얘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래서 다 더주시면 답이 얼마다? 41이다.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니? 밑에 게 더 크니? 걔가 답이에요. 다시 보긴 하니? 지금 뭐? 어. 다시 풀어보긴 해. 찍었던 건 다시 풀어보죠. 아니, 못 찍었으면 촬영. 네. 자,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 문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찍어서 풀어보라고 하면 풀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지난 시간 뭐 15번이나 뭐 22번이나 이런 거 풀어보라고 하면은 풀 수 있다. 지난 시간 22번 풀 수 있다. 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없이 풀 수 있다. 없냐? 21번 있어? 외웠으면 잘한 거야. 너네들 이런 생각하거든. 아니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한 문제를 풀이를 더 하는 것보다 여기 얘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이게 개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이제 나는 있잖아. 나는 잘하잖아, 그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왔겠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죠? 진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푸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그죠? 지식들과 통찰이 있겠어. 이게 통찰의 줄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줄기가 굵은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 그럼 그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들이 되게 많겠지.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또 뻗어나갈 거고요, 그죠? 이 여기에 뭐가 달려 있는 거야? 아이디어와 문제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굵은 엄청 탄탄한 통찰을 가지고서 그거를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이제 수학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이 통찰이라는 큰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 뿌리 작업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을까? 이 뿌리들이 탄탄하게 모여 있어야 그 다음에 통찰이 있는 건데, 이 뿌리들은요 뭐냐면요 개별적인 지식들이에요. 지식들이 모이면은 그 지식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하나의 줄기를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이 지식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줄기가 더 굵고 단단해져요. 그럼 그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잎사귀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네들은 여기를 너무 간과해. 여기 너무 간과한다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문제풀이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한다니까.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되겠니? 이 지루한 과정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를 만들어 주려고 자꾸 복습을 시키는 거지 않을까? 그지? 복습을 시키는 거의 목적이 내가 여기 있을까? 아닙니다. 야, 복습을 시키면 당연히 그 문제에서 만약 변형돼서 다른 아이디어로 나오면 당연히 못 풀지. 당연히 외워서 문제를 풀었으면 당연히 그 문제밖에 못 풀죠. 내가 너네들이 복습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잘 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복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막 이런 질문 하잖아. 아, 이거 뭐 외워서 푸는 건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다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의미가 없지. 여기에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네 또 이런 말 할 거잖아.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냐? 쉬워. 안 하면 뭐 할 건데?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이거 하는 게 안 된다고. 될 리가 없다니까. 안 돼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점수를 올릴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되게 고지식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전공법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정석으로 가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찰에 다다르기 위한 어떤 엉겨붙는 지식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너네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상을 해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야.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식들이 엉겨 붙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암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반복해서 너네들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뭔가 눈이 뜨이는 날이 올 거라고. 근데 그 뜨이는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어. 수능 전에 올지 수능 후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다고 해서 안 할 거야? 안 하면 뭐 할 건데? 할 거 없잖아 어차피. 공부해 그냥. 내 의견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동의 안 하면은 종합쌤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종합쌤한테 조언을 듣도록. 20번. 시우야, 이거 정정함이냐? 왜? 뭐라고? 다시. 정정함이 뭔데? 정정함 뜻이 뭐죠? 이거 뭐의 약자야, 시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죠? 지금부터라도 잘할까?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이게 언제가 되면 늦냐면 10월 말이 되면은 그땐 정말로 늦어. 그때 돼서 내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아직 8월 말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 그치? 지금부터라도 잘해봅시다. 정정함이 뭔지 몰라? 괜찮아. 지금까지 뭐 존나 많이 했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돼요. 그죠? 정정함 뭐라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맞냐? 효령아 이거 맞아? 맞잖아. 씨발 당연히 맞잖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이거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좀 팁을 주자면은 정정함을 쓸 때는 한쪽 끝을 상수로 두세요. 그게 좋아. 한쪽 끝을 상수로 두는 걸 내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끝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지 fx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한쪽 끝을
상수로 쓸 건데 사실 이 문제에선 얘를 뭘로 쓰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gx가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x 이렇게 생겨놓을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fx는 0, 요 녀석의 근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찾고 싶냐면 gx는 0, 요 녀석의 근을 찾고 싶은데 얘의 근은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이 녀석의 근과 일치합니다. 그건 인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들은 요 녀석의 근 좀 찾아주시고요. 요 녀석의 근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자, 스몰 f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최고차항계수 양수란 얘기 있기 때문에. 얘 이름 뭐겠어? 라지 fx지. 0,0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보시면은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4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4여야 됩니다.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4여야 돼. 근데 얘가 4가 될 수는 없어요. 왠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얘가 4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여기가 4가 될 텐데 이 4가 뭘 만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라지 F4랑 라지 F4 플러스 A랑 같다. 요거를 만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A가 양수란 얘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 라지 F4 플러스 A는 4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지점이겠지, 그치? 근데 걔랑 얘랑 같은 높이에 놓여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4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왼쪽이 4여야 돼. 그림아 이해되니? 경창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뭐다? 4다. 같은 높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누구게요? 경창 이거 뭘까? 여기 뭘까? A 플러스 4 플러스 A. 좋아요. 그러면 이거 2대1 내분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A이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3분의 2A가 될 거고요. 여기가 3분의 1A가 될 것입니다. 좌표 추가로 좀 표시를 해주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요. 4 플러스 3분의 2A가 될 것이고 여기 나라는 곳에 있는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근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근이 두 개 있는데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4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있냐면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은 누구랑 같다? 4 플러스 3분의 2랑 같습니다. 요 녀석에서는요. 근이 뭐가 나오냐면 일단 4가 나와. 그러니까 4랑 4 플러스 A랑 같은 높이에 놓여있게 만들어주는 녀석. 그 중에서 누구? 왼쪽 거를 근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왼쪽 게 X잖아, 그지? 여기 어때? 얘랑 얘 중에 왼쪽 녀석이 근이라니까, 요 녀석. 그죠? 이해되죠? 4 또는 누구다? 4 마이너스 3분의 1 A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합의 원소, 합집합의 원소의 합 물어봤으니까 4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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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합해주시게 되면은 결과가 뭐가 된다? 12 더하기 3분의 1A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모든 근이 자연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요. 얘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면 A로 가능한 값은 3 또는 6 또는 9밖에 없지 않을까? 얘가 3이거나 2거나 1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A로 가능한 값은 3개밖에 없겠죠, 그죠? 그 중에서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한 A는 누구냐고? 9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12 더하기 3에서 답이 얼마나? 1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응? 할까? 하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사인 값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거요. AEC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DED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두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이 2대 1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지난주쯤에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값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랑 서로 같아요. 그걸 쓰셔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돼요? 뭐 길이 같다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의 사인 값 비율이 1대 2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다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서로 같아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E에서 사인 법칙 쓴다고 생각해 보면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분의 이 DE 길이 생각해 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서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분의 DE 길이. 근데 걔네 둘이 어때? 같이. 뭔 얘기예요? 요 삼각형이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분의 BT 길이랑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분의 BDC 길이랑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랑 얘의 사인 값 비율이 1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도 1대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6이고 여기 길이가 2 루트 6이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4번 쓸 거야.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계산이 꽤 깔끔하게 잘 풀려. 들어봐. DE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근데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겁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된다? C제곱이 뭐가 되냐면 P제곱 더하기 24 빼기 2 곱하기 P 곱하기 2루트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BED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BE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P제곱 플러스 6 빼기 2 곱하기 P 곱하기 2 곱하기 얼마게? 얼마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왜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요. 깔끔하다. 왜냐면은 얘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사라져. 그리고 P제곱도 사라지지. 뭔가 계산이 깔끔하지 않니? 할만한 시도입니다. 0은 18. 계산 내가 할게 얘들아.
마이너스 6 루트 6 p 코사인 세타. 깔끔하지 않냐 이 정도면? 그지? 그래서 p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6 루트 6분의 18, 즉 루트 6분의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A, B, C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2K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9P 제곱 더하기 24 빼기 2 3P 2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딱 보이지 그지? A, B, D에서 할 거 같지 않니? 어떻게 된다? 5K 제곱은 9P 제곱 플러스 6 빼기 2 3P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빼세요. 뺄 거야. 마이너스 3K 제곱은 18 마이너스 24. 잠깐만. 좋은 지적이었어. 플러스라고 할게요. 괜찮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2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18 루트 6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근데 우리 P 코사인 세타 얼마인지 알지 않니? 얼마야? 루트 6분의 3잖아 그지? 얘가 여기 대입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루트 6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6이 돼요. 그래서 K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2 K가 얼마나? 2 루트 3. 야, 요 정도면 꽤 깔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막 되게 지저분할 것 같았던 계산들이 그냥 한꺼번에 잘 지워집니다. K 값을 알았기 때문에 요 식에다 좀 대입을 할게요. K 제곱이 10이기 때문에 좌변이 얼마가 되냐면 24. 우변 9P 제곱 플러스 24. 여기가 12 루트 6의 P 코사인 세타인데 P 코사인 세타가 루트 6분의 3이랍니다.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래서 9P 제곱이 36, P 제곱이 4, P는 2. 야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도 나왔는데요. 아니 P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6분의 3이라며 근데 P가 얼마라며? 2라며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겠어? 2 루트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타 알고 있지 그치? 마주보고 있는 변 루트 2K 알고 있지? 갑시다. 이 라지아는 뭐냐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2K입니다. 계산. 자,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6분의 3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2 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6분의 루트 15. 여기는요. K가 2 루트 3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 루트 6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은 루트 15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알이 얼마냐면 루트 15분의 12. 유리화하면 15분의 12 루트 15. 약분하면 5분의 4 루트 15. 이게 답이에요. 끝. 도형 문제가 21번이나 22번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어디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너네도 얘기했지만 올해 수능은 어려울 예정이야. 그러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쪼잔한 게 뭐냐면
문제 위치 바꾸는 거예요. 문제 위치. 삼각함수를 22번에 내고 지수로그를 14번에 내고 이런 식으로 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되게 쪼잔한 거야. 두 번째 뭐 있냐면은 두 번째 쪼잔한 거 뭐 있냐면은 그림을 안 줘. 뭔지 알아? 그림을 안 주는 거야. 도형 문제인데 그림을 안 줘. 글로만 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합니다. 평가원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 도형 문제에서는 아직 그런 적이 없긴 한데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중에서는 지금 자주 그러죠. 줄만 한데도 안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자. dx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 5 h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 플러스 h 절대값이 신경이 쓰인다, 그죠? 이 절대값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텐데 fx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h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fx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fx의 부호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얘도 마찬가지지. 얘 어디로 가고 있어? fx로 가고 있잖아. 그럼 fx의 부호가 뭐냐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해되니? 근데 너네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야. 잘 들어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진짜 완전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x, fx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런 거 따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너네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얘를 x축에 존나 가깝게 붙이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림아 맞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가까이 붙인다고 해도 극한 때리면은 그냥 무슨 일이야? 1시간.